재영은 종원의 시선이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며 뭔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얘 이름이 핑이라고요? 희진은 새근대며 잠들어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재영에게 눈을 돌렸다. 아우, 너무 작다. 내 주먹보다도 작은 것 같아. 쌤, 얘는 언제쯤 눈 떠요? 배고플 때 뜨겠죠? 탈수가 나아지니까 식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처럼 보여서 재영은 핑이에게서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핑이 같은 동물들을 보면 자신이 바로 이런 보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근데 김쌤 왜 아직 안 오시죠? 오늘은 아침부터 면접이 있는 날인데 출근 시간으로부터 약 10분이 지나 있어서 재영과 희진은 잠깐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까를 헤아려 보았다. 10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일 수 있었지만 예진에게는 아니었다. 지각이라는 단어는 예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면접 10시죠? 네, 예진쌤이 웬만하면 빨리 뽑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쩔 작정이세요, 쌤? 예진을 닮아가는 건가? 희진이 예진처럼 팔짱을 끼면서 을러대듯 묻자 재영은 단번에 기가 죽었다. 재영은 동료를 뽑는 자신의 기준이 그리 높거나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면접을 진행해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 사람하고 일하는 건 상상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였다. 결국 내 문제인가? 예민하고 까다롭고 유난스러운 건가? 재영은 희진과 예진 등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딱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일이 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병원 식구들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영은 일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 적당한 사람들을 빨리 뽑아야 하는 게 맞긴 했다. 재영은 아침에 들이킨 커피의 카페인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느낌이라 점점 나른하고 피곤해졌다. 미안해요. 늦었죠. 역에서부터 뛰어온 게 분명해 보이는 예진은 이미 하루를 다 보낸 모습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만진 머리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바람이 들어가 이미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된 지 오래였고 짙푸른색 셔츠의 겨드랑이에는 커다랗게 땀자국이 생겨 있었다. 예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대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바쁜 와중에 화장한 얼굴은 이미 흐르는 땀에 엉망이 되었지만 볼만 빨갛게 달아올라서 생기는 넘쳐 보였다. 쌤, 무슨 일이에요? 안 하던 지각을 다 하고? 아니, 잠시만요. 예진은 가쁜 숨을 조금씩 나누어 쉬며 들쑥날쑥하는 가슴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늦잠을 자가지고, 사람이 늦잠도 자고 지각도 하고 그런 거죠. 예진쌤 너무 완벽해서 저도 그동안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제 좀 사람 같은 거 알죠? 예진이 늦잠을 자서 늦었다는 말에 희진은 오히려 반색을 했다. 재영과 희진 모두 예진이 들고 온 커다란 가방이 뭔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10시 면접자가 올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떠올린 예진은 입이 말랐다. 희진쌤,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네. 희진은 여전히 재밌다는 표정을 지었고 재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슈를 슬쩍 빼서 예진에게 건네고는
에어컨 바람으로는 부족해 보였는지 선풍기의 자리를 옮겨서 예진을 향해 틀어주었다. 예진은 재영이 건넨 티슈로 얼굴에 땀을 닦아내고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뽀송뽀송해지기를 기다렸다. 아휴, 저 양반, 내가 이래서 좋아하지. 재영은 예진이 조금씩 편해지는 얼굴을 보이자 별말 없이 진료실로 들어갔다. 면접자의 이력은 독특한 편이었다. 지방의 대학을 졸업하고 농협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뒤늦게 수의사의 길로 들어섰으니 보기 힘든 사례라 재영은 유독 눈이 갔다. 올해 36이고 외과 전공이며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바로 전 병원에서 3년을 있었고 면접자를 뽑아야 했으니 벌써 흩어본 이력서였지만 재영은 더 주의 깊게 살폈다. 지연을 면접자로 오해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재영에게 불편감을 주며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사람이 오면 이름부터 불러봐야겠다. 재영이 손목의 시계로 10시 5분 전인 시간을 확인하고 눈을 든 순간에 빠른 2번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쌤, 면접자분 오셨어요. 화장도 고치고 머리도 정리한 예진이 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는데 여전히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고 목소리도 떨려서 재영은 의아한 눈을 치켜떴다. 들어오시게 해요. 재영은 대꾸하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키가 문높이와 비슷할 정도로 커서 이미 버릇이 된 듯 머리를 살짝 숙이고 들어서는 면접자를 맞아들였다. 면접자가 들어간 후 문을 닫은 예진은 다시 요란스레 펄떡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려 애써야만 했다. 여기서 저 사람을 또 보게 될 줄이야. 병원으로 들어서는 남자를 알아본 예진은 목에서 막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참아내려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다.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오인했던 것도 부끄러웠지만 자신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집이 없는 사람처럼 씻고 출근 준비를 했다는 것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남자 역시 예진을 알아본 게 분명한 듯 당황한 입을 살짝 벌렸지만 굳이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보러 온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이종원님 맞으시죠? 재영은 굳이 종원의 이름을 크게 또박또박 불러가며 자신의 이름을 들은 종원의 반응을 살폈다. 네, 맞습니다. 종원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재영 역시 미리 오해가 생길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에 대해 일단 기분이 좋아졌다. 댁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역에서 거리가 좀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걷는 걸 좋아해서 괜찮던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대략 30분 정도요. 재영은 본격적인 면접 전에 가벼운 질문을 던져 종원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다. 먼저 근무하셨던 병원은 퇴직을 하신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은 언제 하셨죠? 넉 달 정도 됐습니다. 4개월을 내리 쉬었다는 건지 그동안 구직을 했는데 잘 되질 않았던 건지 대놓고 묻기가 어려워서 재영은 우회로를 택했다. 쉬어보니 어떻든가요? 일하는 것보다 낫던가요? 저도 개원하면서 일을 중단해보니까 제 성향을 좀 알겠던데. 아, 저는 계속 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쉬는 게 좋은 타입은 아니라서 원래 쉬려고 퇴직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쫓겨난 건가?
다행히 재영의 어색한 미소를 눈치채지 못한 종원의 대답이 이어졌다. 애초에 6개월 계획이었거든요. 6개월을 뭘 하려고 계획하셨는데요? 봉사를 좀 하려고 했어요. 3개월 정도는 해외에, 나머지 3개월은 국내에서요. 아하, 봉사. 꺼림직했던 의문이 풀리자 재영은 환하게 웃으며 소리가 나게 자신의 허벅지를 쳤다. 3개월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최재영 선생님 병원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계획을 좀 바꾼 거죠. 저 때문에요?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재영은 굳이 나 때문에?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지만 지나친 겸손을 떠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되묻지는 않았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좀 지나치게 부풀려서 퍼졌다는 건 석현을 비롯한 동기들에게서도 들었던 얘기였다. 지원자들이 다른 병원보다 두드러지게 많다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했지만 재영은 그 소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생각하는 것조차 싫었다. 제가 노파심에 미리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소문만큼 그렇게 재영은 소문을 부정하기 위해 무슨 단어를 동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고르는데 애를 먹었다. 소문에 비해 별로다? 과장됐다? 별 볼 일 없다? 실망할 수 있다? 대체 뭐라고 해야 하지? 알죠. 걱정 마세요. 제가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후배의 욕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더 배우고 싶고 더 나은 의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요. 사실 이때 재영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일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긴 한데 이종원 선생님한테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종원은 커다란 상체를 재영 쪽으로 당기며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보호자 있으시죠? 종원은 머뭇거리다가 다소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보호자였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자세히요. 재영은 종원의 시선이 대각선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며 뭔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